남편 준호 씨가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불과 2달 만에 홀연히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삶의 모든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0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느껴졌지요.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허공만 응시하기 일쑤였고 텅 빈 옆자리를 볼 때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했어요.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줄 알았던 이 외로움의 무게는 때때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취미 생활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다가왔죠. 사랑이란 젊은 날이 뜨거운 불꽃놀이처럼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인가 봅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나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통장,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은 내 기억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칠간의 충격적인 진실들. 준호 씨에게는 나도 모르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비밀, 민수라는 아이의 존재는 나의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과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혼란,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알던 준호 씨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민수와의 첫 만남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 기록 속 그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죠. 희미하게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민수의 앙상한 모습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을 터, 그럼에도 이토록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니 내 마음속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애처로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드리운 깊은 외로움과 고통은 마치 내 아픔인 양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경계했고 나 역시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매일 병원을 찾아가 그의 곁을 지키고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그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며 민수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남편의 과거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평생을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그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나의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사랑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거대한 용서와 포용이 필요한 감정이었죠. 민수의 건강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병원에서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왜 나타나지 않냐고. 그의 눈가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 씨가 왜 평생토록 그 사실을 숨겼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준호 씨 역시 민수와 나, 그리고 아이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비밀은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법.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민수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에게 더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잊었던 웃음을 되찾고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나에게 사랑은 더 이상 준호 씨와의 추억 속에 갇힌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와의 새로운 인연을 통해 나는 사랑이 나이와 형태를 불문하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무한한 감정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에는 준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나에게도 절친했던 정숙과의 배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단계 사기로 내 전 재산을 날리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민수만큼이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복잡한 실타래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민수의 아픔을 보듬고 정숙에 대한 분노를 이해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 든 내 삶에도 다시금 설레는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굽이치는 강물처럼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퇴원 날, 나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집으로 민수를 데려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처의 변화를 넘어 나의 삶과 민수의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인지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고 병원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와의 생활은 나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난 30년간 미처 주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가 줄 수 없었던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꿈에 대해 격려하며 때로는 철없는 어리광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혔던 고독과 상실감은 민수와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숙에 대한 배신감과 의문이 날카로운 조각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공유했던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그녀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함께 쓰라린 아픔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사기꾼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함께했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나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정숙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한 시민단체에서 사기성 다단계의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도 조직에 깊이 연루되어 이용당하고 있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은 나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분노를 표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야 할지 감정의 저울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찾아간 그곳에서 나는 정숙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기 조직에게 협박당하며 강제로 불법 활동에 동원되었고 가족들마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주 앉은 정숙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밝았던 빛은 사라지고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날린 친구에 대한 원망은 잠시 미뤄두고 오랫동안 친구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공포를 마주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우정의 끈은 그렇게 다시 한번 복잡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정숙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녀 역시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숙과의 재회는 나에게 잊었던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며 겪는 희로애락, 그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유대감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정숙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고 나는 그녀 옆에서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친구의 마음속에 쌓였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을 알기에 나 또한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민수와의 관계, 그리고 정숙과의 화해는 나의 내면을 놀랍도록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던지는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설 용기가 생긴 것이죠. 민수는 자신의 친구인 준호 씨를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나와 준호 씨 사이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날의 모든 혼란과 고통을 보상해 주는 것 같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는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을 준비했고 그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민수도 내가 시니어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사랑의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뜨거운 연애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회복하고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정숙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설렘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도, 나의 나이에도 아직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용서와 치유의 챕터를 넘어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내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서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일상에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라며 먼저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유튜브 채널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내가 겪었던 인간관계의 아픔들을 영상, 스토리로 풀어내 시니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의 말에 나는 쑥스러우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유튜브 촬영 구상을 위해 자주 찾던 문화센터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쳤습니다.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내가 앉으려던 벤치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볕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의 백발과 반듯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 또한 예의 바르게 답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선우 씨였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내 취미 생활을 묻던 중 혹시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 작가이신가요? 요즘 유튜브에서 즐겨보고 있습니다만. 이라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와 함께 준비하던 채널의 초반 스토리가 벌써 입소문이 났던 것이죠. 선우 씨는 온화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경청할 가치가 있었고 그의 미소는 내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공감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도예 전시회도 함께 가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가볍게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섬세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나에게 잊었던 설렘과 감정들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솟아났습니다.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떠난 준호 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민수에게 과연 나의 이런 감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 특히 50년 지기 친구 정숙과의 아픈 경험. 이후 사람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단계 사건 이후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민수와 나의 도움 덕분에 용기를 내어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조직의 실체를 폭로했고 나는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정숙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선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는 의외로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김선호 씨 좋은 분 같아 보여요. 민수의 따뜻한 지지는 내 마음에 큰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닌 나의 삶을 함께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호 씨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난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지나온 세월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얻는 사랑은 젊은 시절의 맹목적인 열정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신뢰와 동반자 의식이었습니다. 선호 씨는 준호 씨가 남긴 민수의 아픔을 듣고도 깊은 이해와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명받았습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는 나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민수에게 주는 새로운 형태의 모성애, 그리고 정숙과의 우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용서와 이해.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 씨와의 새로운 인연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사랑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긴 여정과 같았습니다. 깊어지는 주름만큼 깊어진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아껴주는 지혜로운 사랑.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연애의 기술이 아닐까요? 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챕터, 동반자로서의 사랑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와의 관계는 마치 가을날의 단풍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은 색깔로 물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렘만을 쫓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나온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문화센터에서 함께 도예 수업을 들으며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기도 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 준호 씨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는 그의 배우자와의 기억을 스스럼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그 상실감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선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선호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 금세 경계를 풀었습니다. 선호 씨는 민수의 병실 생활과 회복 과정을 궁금해하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고 민수는 마치 오래된 아저씨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선우 씨에게 건넨 이 한마디는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민수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안의 죄책감은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아들이자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법적 싸움도 희망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와 함께 피해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받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정숙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마음의 짐을 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으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50년간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진 신뢰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 시니어 연애의 기술은 민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인간관계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민수가 겪었던 아픔과 회복, 그리고 정숙과의 화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갑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힘이 생겼어요. 같은 따뜻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선우 씨도 우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영상 편집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나레이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선우 씨의 제안으로 동해 바다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 앞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선우 씨의 어깨에 기대어 파도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나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뜨거운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때로는 잔잔한 바다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겨울밤 모닥불처럼 따스하게 서로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 우리에게 사랑은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성숙함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풍 같은 열정이었다면 시니어의 사랑은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의 삶을 어루만지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의 예술과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남긴 예상치 못한 가족, 민수와의 새로운 인연은 나의 모성애를 다시금 불태웠고 정숙과의 우정 회복은 인간관계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와의 만남은 나이 들어도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행복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다양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청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우며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민수, 정숙, 선우 씨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시청자들. 이 모든 인연들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시니어 연애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챕터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인연들이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키고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 선우 씨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나의 두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 역시 선우 씨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니 안심이 돼요. 큰아들의 이 한마디는 나의 오랜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민수 역시 선우 씨를 존경했고 우리는 종종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문화 행사장을 찾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선우 씨는 준호 씨가 내게 남긴 선물 민수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려 했습니다. 그의 넓은 마음은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모든 의구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남은 생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굴레를 넘어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보살핌과 선우 씨의 격려 속에서 민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몰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유튜브 채널 시니어 연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채널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수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안했고 우리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시니어 멘토링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은 많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지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고 잃었던 돈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다단계 사기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사기 예방 캠페인을 조직하여 전국의 복지관과 문화센터를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지난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힘을 보탰습니다. 50년간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끄는 동반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용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내가 없었으면 난 영원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라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감사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채널 시니어 연애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연애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니어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때로는 인생의 고비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멘토링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갈등, 고부간의 이해, 친구와의 화해, 그리고 황혼의 로맨스까지 시니어 세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한 이야기를 다루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의 오디오북 영상을 통해 웃고 울며 때로는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상 덕분에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자식과의 오해를 풀었어요. 잃었던 친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황혼 로맨스를 꿈꿀 수 있을까요? 같은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이란 결국 용기와 포용, 그리고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태양이었다면 나이 든 시니어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너른 바다와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보듬어 안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 그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민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가족,
그리고 정숙과 같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나의 삶은 남편 준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온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민수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모성애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정숙과의 배신은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용서의 가치를 알려주었고 선우 씨와의 만남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시니어 연애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펼쳐 놓음으로써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다채로운 삶과 사랑, 갈등과 화해를 조명하며 모든 이들이 행복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의 이야기이자 나이 들어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익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만남과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 끝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사랑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여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